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자,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 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트민남 코너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웃바운드, 즉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 아는 지인분도 관련된 산업에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단 이제 언론에 나온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지난달 25일에 국방 수정 수권법 수정안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됐습니다. 이제 주 내용으로는 이제 우려 국가 이제 중국을 말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AI, 그 양자 컴퓨터 같은 이제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나 인수 시 재무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합작 투자라든가 지적 재산권 이전, 뭐 공동 연구도 제한한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 법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르면 이제 내일이 되겠죠. 현지 시간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그 행정 명령이 발효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죠. 다시 한번 중국의 고삐를 조여오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앞서 언급드렸던 2018년, 2019년에 미중 무역 전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 관세를 크게 높였던 부분과 똑같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2월달에 미국에서 이제 중국용 그 정찰용 풍선 큰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F-22가 이제 격추를 하면서 이슈가 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20일에 이미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결제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으로 인해서 중국 역시 미국에 굉장히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압박 전술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하면서 히토류와 관련된 이런 희귀 광물 카드를 갖다가 꺼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요 관련주다 해서 종목들이 꽤나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 150% 정도 바닥에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어찌됐든 요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히토류 같은 광물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중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제재를 하는 부분을 잘 보게 되면요, 곡물이라든지 어떤 식량보다는 이런 군사적인 위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에 들어가거나 첨단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이제 이공계에서 나오는 논문들의 양이 중국이 지금 미국을 앞선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의 경제 보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6년이었던가요? 그때 사드 보복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자, 미국의 중국 투자 금지 행정 명령이 발표가 되면은 우리 정부와 기업에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이긴 그렇죠. 하지만 예.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양 국가를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분명하거든요. 물론 중간에서 뭐 경제 파트너 그리고 안보 파트너 이런 식으로 이제 투 트랙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면 참 좋겠지만 지금 대외 여건이 이제 그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계속 중간에 이렇게 놓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이제 뭐 우리나라 내정인 부분, 우리나라 안보 때문에 설치했던 사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했던 중국과 그리고 분단 이후에 분단 이전이죠. 이제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안보와 이제 경제를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미국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면 글쎄요, 뭐 답은 정해져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수출 쪽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미국 쪽의 수출이 워낙 이제 중국 쪽에 컸지만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요번에 이제 미국 수출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탈중국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단일 국가 뭐 그런 큰 나라들의 계속해서 수출 비중을 크게 가져갔을 때 이런 이슈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뭐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중동 이렇게 좀 어렵겠지만 채널을 다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와 뭐 기업들의 대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좋은 방법들 찾아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우리 시청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뭐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기존에 이제 첨단 공정만을 제한을 하고 있다가 레거시 공정으로 제한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이치포 동맹을 유지하려면은 뭐 한국이라든가 대만 쪽에 이제 막대한 피해를 또 줄 수는 없어요. 이 적절한 이 밸런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을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칠 수는 없는 게 사실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 2위의 국채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분기에 거의 1조 달러의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중국의 도움도 필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도 최근에 이제 중국을 좀 갔다 온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은 우리 증시에는 부정적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이제 미중 무역 전쟁도 극단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생각해 보면은 시장을 주도한 대장주가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이었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힘이 좀 없어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초부터 해서 계속된 미중의 반도체 전쟁, 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담을 준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존재감이 그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살짝 어깨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죠.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채권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장기 10년물이라든가 30년물, 그 장기 국채가 금리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와 동반해서 이제 빅테크주들도 조정을 좀 받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내 이제 고유의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그 지난주 수목금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역사상 단기적으로 최대 규모가 나왔습니다. 거의 4만 8천 계약이 나왔고요. 금액으로 치면은 거의 4조 초반입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도를 친 적은 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역으로 보면은 이 과도한 또 선물 매도는 또 선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 수급적인 측면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 그 정도만 보는데 이제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이 반도체 랠리를 사실 5월 말에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치 대비 50% 정도 올림으로써 사실 이 전 세계적인 반도체 랠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또 랠리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달려 있다. 8월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시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이제 중요한 이슈죠. 관련해서 심은재 대표가 카카오 채널 백발백중 월요일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친구 추가하셔서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이 반도체 이슈는 결국 AI하고도 많은 부분 연관된 부분이 있죠. 조금 이제 빨리 여쭙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자, 미국의 행정 제재 이게 우리나라 AI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실질적인 영향은 뭐 없다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가 뭐 중국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이고 동맹국들도 참여해라. 결국은 이제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제 최신 GPU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국내 증시의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가 빠지면 같이 빠질 가능성 그렇게만 생각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20일 날 이미 이슈화가 한번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 그냥 단지 그 행위로서의 이슈만 될 뿐이지 이미 다 선반영을 증시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관련 섹터들 다 잘 올라왔기 때문에 요 이제 행정명령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주는 행정명령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AI 관련주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요. 어쨌거나 최근에 조금 주가 반등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투자 적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테마성이다. 이게 8월 말이라는 어떤 디데이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심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두 관점 중에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AI 관련주는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주식들이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네이버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8월 24일 날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이퍼클로버 X 그 AI 플랫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지금 뭐 좀 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의 이제 AI 관련 체인주라든가 또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에 그 챗GPT 같은 그 AI 탑재되는 그런 업체들도 좀 최근에 좀 급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이 챗GPT라든가 이제 구글 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권은 아주 독보적인데 이 비영어권에서는 사실 네이버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뭐 일단 기대감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고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따라 사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때 이제 진짜로 그 비영어권에서 경쟁력이 있냐, 그다음에 진정한 수혜주가 뭐냐 그 결과를 확인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뚜껑이 열려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하는 수준인지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대표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이슈로 인한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 이것을 나누어서 봤을 때 어느 쪽이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을까요? 자,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심 대표님께서 먼저 일단은 부탁드립니다. 사실 반도체와 AI는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말한 거고 반도체는 그야말로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 하드웨어거든요. 자, AI 칩 수요 때문에 이 반도체 랠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저는 뭐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쪽도 사실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HBM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감안해서 한 고점 대비 30% 이상 정도 빠지면은 거기서 좀 분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예, 이 대표님. 네, 저도 이제 뭐 반도체 AI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가 뭐 5년간 2020년도에 대략 한 456억 달러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6년 예상치가 1,056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좀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아마존이 급등을 했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이면에는 이 데이터 센터 실적이 큰 포지션을 이제 좀 차지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AI라는 부분이 이제 뭐 더 불 붙어 있는 데다 기름을 좀 끼얹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다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분명히 뭐 DDR5라든지 미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본다라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HBM3 관련된 종목들 일단 뭐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지만 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좀 빠르게 올라온 주가를 좀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지금 오늘도 좀 강하게 시세를 내줬거든요. 그래서 저항대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보시고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가 좋으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시세를 뽑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장비 관련주인 뭐 레이저셀 정도 요 한 4종목 정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정이 만약 크게 나온다. 그러면 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번에 반도체 이슈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